노다지 설전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기업은 파킨슨병 정복에 도전하는 S바이오메딕스인데요. 이 획기적인 세포 치료제 기술로 정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과연 글로벌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S바이오메딕스의 기술력 그리고 또 초기 임상 데이터가 글로벌 시장 성공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기술적 진보는 물론 인정합니다만 이게 상업화까지 가기에는 뭐랄까 허들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임상 3상의 불확실성이라던가 또 막대한 자금 조달 문제,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 그리고 사실 세포 치료제 자체의 생산 및 비용 문제가 현실적인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논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에스바이오메딕스의 파킨슨병 치료제. 이게 정말 장밋빛 미래일까? 아니면 넘기 힘든 도전일까? 저는 성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핵심은 배아 줄기세포, 그러니까 어떤 세포로든 변할 수 있는 그 만능 세포를요, 99%라는 아주 높은 순도로 도파민 신경세포로 분화시키는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이게 치료 효과를 높이고 또 부작용 위험은 낮추는 결정적인 요소죠. 스페로이드, 그 세포 덩어리 기술도 경쟁력이고요. 이 기술력은 저명 학술지 셀에 실린 임상 1, 2회상 결과로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파킨슨병 중중도를 나타내는 호에니아 척도가 평균 1.7단계나 개선됐는데 이게 환자 상태를 약 7년 전으로 되돌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운동 능력, MDS UPDRS 점수도 15.5점이나 좋아졌고요. PET-CT 촬영으로 이식된 세포가 뇌에서 실제로 도파민을 잘 분비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FDA와의 사전 미팅도 꽤 긍정적이어서요. 임상 2상을 생략하고 바로 2026년 상반기에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첨생법, 즉 첨단 재생 바이오법 개정을 통해서 좀 조기 출시를 노리고 미국과 일본 같은 주요 시장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이런 속도감 있는 전략도 저는 아주 인상적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인상적인 초기 결과입니다만 전엔 몇 가지 큰 우려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상 2상 생략인데요. 이게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고작 12명 대상의 결과만 가지고 앞으로 1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3상 성공을 장담하기는 글쎄요, 어렵지 않을까요? 특히 저용량 투여군 데이터에서는 12개월 차에 수치가 좀 올라가는 그런 변동성도 보였거든요. 이상은 효과와 안전성을 더 확실히 검증하고 또 최적 용량을 찾는 중요한 단계인데 이걸 건너뛰면 3상 실패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죠. 둘째는 역시 자금 문제입니다. 임상 3상에 4년간 거의 1,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데 현재 회사 규모를 생각하면 이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솔직히 좀 불투명합니다. 기술 수출, 그러니까 엘로나 해외 자회사 설립 같은 대안을 고려 중이라지만 이건 아직 계획 단계고요. 셋째는 경쟁입니다. 이미 거대 제약사 바이얼의 자회사죠. 블루락 테라퓨틱스가 3상 진입을 발표하면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세포 치료제라는 게 본질적으로 대량 생산이 어렵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예상 약가가 미국에서 뭐 70만 달러,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도 2억, 3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데 이러면 시장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한국의 첨생법 개정 시점도 아직 불확실하고요. 물론 이상 생략은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12회 이상 데이터가 워낙 강력했고 또 세일제 게재로 국제적인 공신력을 얻었기에 가능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FDA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요. 경쟁사인 블루락도 사실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건 결국 시간을 단축해서 시장을 먼저 잡으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인 거죠. 경쟁 우위 측면에서도요, 99%라는 높은 순도와 또 동물 실험에서 효능이 빨리 나타났다는 점은 분명한 차별점입니다. 블루락이 먼저 3상에 들어갔다고 해도 이 파킨슨병 시장은 워낙 크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차이가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결국 치료제의 품질이니까요. 자금 조달 문제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자 유치나 기술 수출, 미국 자회사를 통한 펀딩, 또 나스닥 상장 같은 다양한 옵션을 지금 현실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생산 역시 파주 공장에서 반제품을 만들고 해외의 전문 생산업체, 즉 CMO를 활용하는 효율적인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12명의 데이터만으로 대규모 삼상 성공을 낙관하기는 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생력이 단순히 시간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 검증 단계를 건너뛰는 명백한 위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블루락은 이미 한 발 앞섰고 그 뒤에는 거대 자본이 버티고 있습니다. 기술적 차이만으로 이 격차를 과연 쉽게 넘을 수 있을지. 글쎄요. 세포치료제 생산은 본질적으로 고비용 구조입니다. 1,000억 원 조달 계획도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잖아요. 실제 조달이 순탄할지는 정말 지켜봐야 하고요. 설령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 수억 원대의 약가를 어떻게 감당할지, 보험 적용은 가능할지 같은 그런 상업화 단계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과제들이 있습니다. 자금, 경쟁, 생산, 하나 쉬운 건 없죠. 하지만 99% 순도 기술과 획기적인 초기 임상 결과는 S바이오메딕스가 파킨슨병 치료에 정말 가장 근접한 주자 중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고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임상 3상 성공, 안정적인 자금 확보, 대량 생산 능력 검증, 그리고 높은 약가 문제 해결 같은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성공을 지금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과정을 정말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S바이오메딕스의 최종 성공 여부는 향후 임상 3상 결과와 또 사업 전략 실행 과정에 달려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S바이오메딕스의 이 여정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